자, 이번 시간에는 지구 공전, 그리고 지구가 공전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 전에 이번에 3단원 처음 들어올 때 선생님이 그 단원 소개하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운동을 할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 자전이 있고 공전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추가로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안내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자전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까지 배워서 알겠지만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이제 돌고 있을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고, 이제 제자리코 돌듯이 돌고 있는 것을 자전이라고 하고, 자, 오늘부터 배울 이 공전이라는 거는 한 천체가 다른 천체를 중심으로 이제 크게 궤도 운동을 하는 걸 공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의 입장에서는 태양이라는 천체를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운동장 돌듯이 이렇게 돌고 있는 이것을 공전이라고 해요. 근데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한다. 즉,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제자리코를 돌면서 운동장을 도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하면서 이제 지구 공전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공전이란, 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을 한다.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부분은, 자, 우선 공전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어떠한 천체를 기준으로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그래서 지구의 기준은 태양이 되겠죠. 태양을 중심으로 돌 거고 1년에 한 바퀴씩 돌 거예요. 자, 그리고 방향은 우리 자전에서와 했던 것처럼,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운동을 한다. 이게 지구 공전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자, 옆에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자, 지구 공전, 자, 지구의 공전 보게 되면, 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실제로 완벽한 원은 아니고 살짝 타원이긴 한데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표현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기, 교과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지만 한 바퀴 돌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이에요. 1년은 365일 정도가 될 거고, 자,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어느 정도의 속도로 도냐? 우리가 완벽한 원은 아니지만 한 바퀴 도는 걸 360도라고 가정을 하고, 이 360도를 365일에 걸쳐서 돌 거예요. 나눠보면 이제 정확히 떨어지진 않겠지만 대충 약 하루에 1도씩 조금씩 돌다 보면 이제 1년이 지나면 거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향. 이 방향이 중요한데 교과서 첫 번째 줄에도 나와 있듯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시계 반대 방향. 지금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또는 뭐 반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서쪽에서 동쪽, 시계 반시계. 이거 어디서 봤던 건가요? 지구의 자전 방향과 같다라는 거 알아두면 이제 공부할 때 더 편할 거예요. 지구 공전의 방향이 지구 자전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예시들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러한 지구 공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현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는 현상을 한번 확인할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변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계절별로 별자리들이 어떻게 되는지 계절별 별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두 번째 줄 먼저 봐볼까요? 자, 지구에 있는 관찰자에게는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 여기보다는 뒷부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돼요. 자,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한다 라는 문장만 봤을 때는 우리가 태양이 운동을 하나, 움직이나 이렇게 헷갈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운 지구 공전, 옆에도 나와 있지만 지구 공전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태양은 가만히 있는 걸로 생각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문장에서 태양이 실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이 실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보이고 이게 정확히 어떤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97쪽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6쪽을 정리하고 97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97쪽입니다. 첫 번째 줄을 같이 확인해 보면 태양은 별자리를 배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1년 후에 처음 위치로 되돌아온다. 방금 96쪽에서 했던 지구 공전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태양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이제 태양의 연주운동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문장을 다시 한번 봐보면 이렇게 운동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의를 내릴 때 우리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구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옆으로 이동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고정되어 있어야 A라는 친구가 이제 옆으로 이동했구나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태양이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건데 어떤 움직이지 않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맨 앞에 문장의 맨 처음에 별자리를 배경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아래 그림에서 선생님이 표시한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태양계 안에는 태양밖에 별이 없는데, 즉 다른 우리가 밤에 볼 수 있는 모든 별들은 다 태양계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우리한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움직이지 않을 거다, 고정되어 있다 라고 봐도 됩니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은 어떤 기준, 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운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태양은 별자리를 배경으로 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거고, 그리고 방향,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지금 지구의 공전 방향과 같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둬야 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태양의 연주운동에서는 지금 지구의 공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옆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양이 있으면 자, 이렇게 우리가 태양이 있고 지구가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한번 자, 태양, 자, 지구가 돌 때 자 1번 조금 더 가서 지구가 여기 있을 때 2번 조금 더 가서 이쪽에 있을 때 3번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때 지구에서 태양이 어디 보이냐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천구라는 가상의 어떤 개념이 다시 필요해요. 우리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일출일모를 볼 때 태양도 마찬가지로 막 우리한테 가까워 보이거나 멀리 보이는 게 아니라 태양도 그냥 저 멀리 그냥 별들 보이는 그 위치에 보인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즉 태양조차도 보이는 것이 천구의 벽면에 붙어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있고 큰 벽에 별들이 붙어 있다고 했는데 그 별들 중에 하나가 태양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구로 보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건데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반지름이 무한대인 가상의 구니까 이렇게 엄청 멀리 자 천구라고 표현을 하고 자, 이 천구에서 태양이 어디에 보이냐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지구가 1번 지역에 있을 때 자, 여기서 내가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은 이쪽 벽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게 1번 지구에서 보이는 태양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지금 2번 위치에 왔을 거예요. 자, 2번 위치에 왔을 때 지구에서 바라본 태양은 자, 지금 선생님이 점선으로 표시한 이쪽 천구, 이쪽 하늘에 붙어 있는 걸로 보일 거예요. 자, 이게 2번 지구에서 보이는 태양의 모습이고 자, 그리고 3번. 자, 3번 반시계 방향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3번 지구가 되었을 때 3번 지구에서 보이는 태양은 자, 쭉 연장해서 이쪽 벽면에 붙어서 3번 태양이 보일 거예요. 자, 혹시 지금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지구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태양을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태양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시한 방향처럼 1, 2, 3 순서대로 마찬가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보이고 있어요. 천구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태양이 이제 지구 공전에 의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이 지구의 공전 방향과 같다. 이거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 또는 시계 반대, 반시계 뭐 이런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과 지구 공전 방향이 같다. 지금 교과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에서 동쪽으로 지구 공전과 방향이 같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추가로 알아뒀으면 좋을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천체의 일주운동, 자, 천체의
일주운동. 자,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전에 의한 현상이겠죠. 자전. 자, 일주운동의 방향은 지구 자전 방향과 어땠죠?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이었어요. 지구 자전이 서에서 동이었더라면 천체의 일주운동은 동에서 서. 그래서 반대 방향이었다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배운 태양의 연주운동, 이게 이름들이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태양의 연주운동은 공전에 의한 현상이라서 이 현상의 방향은 지구 공전 방향과 같다라는 거 둘을 꼭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전을 물어봤을 때, 일주운동을 물어봤을 때는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가 될 거고 하루를 기준으로 볼 거니까. 근데 연주운동 방향은 공전 방향과 같다. 맞죠? 이거 한번 선생님이 문제 퀴즈를 내볼게요. 헷갈릴 거예요. 자, 퀴즈 맞나? 퀴즈. 자, 되게 헷갈릴 건데, 자, 선생님이 만약에 탱이 아닌데, 자, 태양의 일주운동. 자, 태양의 일주운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태양의 일주운동. 여기서 낚이면 안 될 게 태양도 여러 가지 천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태양의 일주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떠서 지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일출이랑 일몰, 이것을 의미하는 행동이에요. 그럼 태양의 일주운동은 천체의 일주운동, 즉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전에 의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태양의 일주운동 방향을 물어본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동에서 서로 간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동에서 서로 간다. 차이 알겠나요? 근데 만약에 태양의 연주운동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연주운동은 공전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에 방향이 공전 방향과 같아서 서에서 동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구분할 수 있겠나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앞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랑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꼭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어떤 상황을 제시해도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원래 교과서 본문으로 넘어가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태양의 연주운동을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봐보게 되면, 자,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 자,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한다.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황도를 지나는 그 황도의 주변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한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선생님이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 자, 이 부분 지금 자, 보라색 화살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태양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태양이 지나가는 길, 이렇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합니다. 황도. 그러니까 황도라는 것은 천구 위에서, 그러니까 천구에서, 뭐 위가 어려우면 제외도 되고, 천구에서 태양이 연주 운동하는 경로이다. 그냥 쉽게 말해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다. 이걸 황도라고 합니다. 도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배워서 알겠지만 도는 길 도자예요. 지나가는 길이다. 황은 누를 황. 그래서 뭐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은 우리 다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태양은 뭐 표면 온도도 있지만 우리 눈에 노랗게 보여요.
태양은 실제로 빨갛진 않고 노랗게 보이는데 우리 눈에 지구에서 봤을 때 그래서 노란색 어떤 물체가 지나가는 길이다 해서 옛날 사람들이 황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태양이 노랗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그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기준이 되는 12개의 별자리, 그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뭐 탄생 별자리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탄생 별자리들을 황도 12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지우고 다시 표시를 해보면, 자, 세 번째 줄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자, 지구가 공전하는 동안 지구에서는, 그래서 교과서 읽을 때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냐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좀 표시해 두면 좋을 거예요. 자, 어디서 보냐면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지구에서 확인을 할 거예요. 지구에서 확인을 할 거고, 자, 지구에서 확인을 했을 때 태양이 있는 쪽 별자리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가 우리나라의 경우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보인다 라고 나와 있네요. 우선 태양이 있는 쪽 별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은 일단 쉽게 생각해서 낮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낮. 자, 그림을 잠깐 봐보면, 자, 그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이 오른쪽에 있는 지구, 여기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지금 이 지구 입장에서 만약에, 자, 이렇게 태양을 바라보는 이쪽 방향이 되겠죠? 지금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이쪽은 지금 태양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낮일 거고, 이 뒷부분은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밤이 될 거예요. 우선 태양도 마찬가지로 별이고 별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다 별인데 다 밝게 빛날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태양이 우리한테 가까이 있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 우리한테는 더 밝게 보여서 주변에 있는 별들을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 낮에 별이 하늘에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별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낮에도 별은 떠 있어요. 떠 있다. 근데 태양에 의해서 태양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 주변에 빛나는 별들이 아예 안 보인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밤에 우리가 별을 볼 수 있는데, 밤에도 우리 뭐 도시나 이런 데 주변이 너무 밝으면 하늘을 봐도 별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주변 불빛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빛이 전혀 없는 산 같은 데 올라가면 이제 하늘에서 별을 잘 볼 수 있어요. 즉 주변이 어두워야 잘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있는 쪽 별자리는 보이지 않을 것이고, 태양 반대쪽에 있는, 즉 밤에 볼 수 있는 별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측이 가능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표현이 나와 있는데 자, 9월 달에 보면 이거 무슨 몇 월에 어떤 별자리가 있고 이런 것들 사실은 그냥 뭐 시험으로 인해서 다 외워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재미삼아 뭐 자기가 어떤 달에 태어나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탄생 별자리 그런 거 재밌으니까 외워두면 좋을 거고, 뭐 공부를 위해서 뭐 몇 월에 누구 그거를 뭐 너무 꼼꼼히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몇 월에 어떤 자리가 있냐 이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구가 A라는 위치에 있을 때 이 별자리들은 지금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A라는 위치에 있을 때 지구에서 자, 이 사자자리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태양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낮이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위치에 있을 때 밤에는 뭘 볼 수 있냐? 물병자리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퍼즐 맞추듯이 알아가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3월 같은 경우에는, 자, 3월에 지금 이렇게 월별로 나와 있는 거는, 자, 12월에 전갈자리, 뭐 11월에 천칭자리, 뭐 옆에 써져 있는 것들이 태양이 그 자리를 지나갈 때 있는 애들,
태양이 이쪽 위치에 있을 때의 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12월에는 태양이 정갈자리 근처를 지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2월에는 염소자리 근처를 태양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 그래서 아래 빈칸을 그냥 간단하게 같이 채워보면 3월 달에 태양이 지나가는 것은 물병자리가 될 거예요. 물병자리를 지나가게 될 건데, 자, 지금 태양 쪽이라서 물병자리를 3월에 볼 수 없어요. 태양이 물병자리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볼 수 없고, 그러면 태양이 이쪽에서 보인다는 건 지금 3월에는 지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태양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물병자리는 볼 수 없고, 뒤에 있는 뭘 볼 수가 있죠? 밤에 사자자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에 6월 달을 봐볼까요? 자, 6월 달에 태양이 있는 것은 황소자리. 6월에 태양이 황소자리를 지나고 있다. 근데 태양이 이 동네에서 보이려면 그 반대편에 지구가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 위치, B라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황소자리가 태양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뒤편에 있는 전갈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전갈자리. 그리고 12월은 태양이 전갈자리를 지나고 있을 거고, 그럼 그 맞은편에 우리가 황소자리, 6월과 12월은 반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갈자리를 이제 태양 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적으면 되고,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는 황소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언제 누가 보이고 누가 어디 쪽에 있고 이걸 꼼꼼히 외울 필요는 없고, 지금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지구 공전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과서 마지막 문장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따라서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면서, 태양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진다. 이게 아까 했던 1번에 해당하는 이제 태양의 연주운동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이게 96쪽에 말했던 두 번째 계절별 보이는 별자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실제로 공전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더 많아요. 우리 익숙한 거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바뀌는 것도 사실은 공전에 의한 현상인데, 우리는 지금 교과서에는 연주운동과 이제 계절별 별자리를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나머지들은 이제 따로 기회가 되면 보충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우리 여기서는 연주운동과 계절별 별자리에 대한 얘기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그럼 아래 스스로 확인하기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봐볼까요? 1번, 천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 이런 게 다 힌트가 될 거예요. 기준. 자, 하루에 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얘는 자전을 물어보는 것이구나 라고 체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보통 시간 단위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알아두면 될 거고, 자, 지구가 일주운동하는 거, 자전 때문이다 라고 적으면 될 거고요. 자, 태양의 별자리를 배경으로 1년, 이번에 단위가 연단이네요. 연단위. 그러면 얘는 공전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이제 1년에 한 바퀴씩 연주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방향은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한번 그려보면 알겠지만 지구의 공전 방향과 똑같아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도 체크해두기 바랍니다. 태양이 실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은 그냥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거 꼭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 황도 12궁에서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 탄생 별자리인데 이런 거는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기 바래요. 탄생 별자리 여러분들 네이버나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탄생 별자리 자기가 몇 월생인지 몇 월 며칠생인지에 따라서 이제 그때 어떤 별자리가 있는지 그리고 탄생 별자리는 태어난 달에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아니고 그 달에 태양이 위치한 별자리예요. 이것도 그냥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 이 밤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태어난 달에 태양이 위치한 별자리 이거 탄생 별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에는 정확히 표현이 안 되어 있고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이 기준이 딱 1일부터 31일 딱 이렇게 한 달을 기준으로 된 게 아니라 애매하게 이제 중간중간 꺾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검색해서 자기가 어떤 달인지 그럼 만약에 내가 전갈자리다 그러면 이쯤에 태양이 이쯤에 지나갈 때 태어났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구 공전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태양과 달 이제 지구 공전 자전 다 마무리했으니까 태양과 달이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